안녕하세요. 세일즈덕의 메인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거래처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두 번째 탭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거래처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추가 화면이 뜨면서 다양한 거래처 관련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명은 앱 내에서 표기되는 거래처명을 의미합니다. 상호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으니까 기억하기 편하신 거래처명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옆집 거래처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구분은 매출처와 매입처 그리고 둘 다 할 수 있는 매출 매입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매만 가능하도록 선택해 보겠습니다. 상호명은 주식회사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등록번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대표자 이름은 홍길동, 업태와 종목 등을 쭉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 번호는 집 코드를 의미합니다. 5자리로 되어 있죠. 전화번호는 사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김길동이라고 하고 직책은 과장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해당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판매 단가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단가 정책은 판매 단가 1에서 5까지 정책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매입가 그리고 최종 단가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단가 1에서 5까지는 밑에 적용률이라고 가중치를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관계가 아주 좋은 거래처일 경우에는 판매 단가에서 한 90% 정도 기본적으로 10% DC를 해준 가격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관계가 좀 안 좋고 이제 막 거래를 튼 거래처라고 가정을 하고 판매 단가의 105% 정도의 적용률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단가와 적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중치에 따라서 단일 상품을 여러 거래처에서 다양한 금액대로 선택해서 자동으로 가격이 매핑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미수금은 해당 거래처가 판매처이기 때문에 미수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직접 찍을 수도 있으며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등록해서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명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서 써놓으면 명함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미지 정보들을 같이 저장을 해놓고 관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거래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모는 해당 거래처에 따로 저장해 놓은 어떤 메모들을 입력해 놓고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억하기 편하게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똥이 소개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홍길동 주식회사 옆집 거래처라는 거래처명으로 해당 거래처가 저장됩니다.
이미지를 같이 등록해 놓을 경우에는 이미지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옆집 거래처라는 이름으로 제가 아까 저장해 놓은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표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추가는 완료되었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거래처가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세 주소에서 주소를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저장이 돼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래처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원하는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달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거래처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거래처를 삭제합니다. 한번 삭제된 거래처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라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문구가 나타나죠.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실제 거래처가 삭제됩니다. 실제 거래처가 삭제되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삭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삭제된 정보는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는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색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바로 옆에 이렇게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서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래처명, 대표자 이름, 메모 등으로 거래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완전하게 이름을 정확하게 달지 않아도 대충 비슷하게 해도 어느 정도는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명확하게 입력하지 않더라도 길동이라는 대표자 이름이 포함된 그런 거래처들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옆집 거래처, 주식회사 홍길동이라는 거래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는 다른 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신규 메모 수정을 누르고 신규라고 하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메모라고 아까 작성해 놓은 소매정책이라는 이 거래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니 다양하게 한번 거래처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당겼다가 놓으면 세로 고침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거래처 리스트에서 필터와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필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보기 옵션이라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거래 유형과 미수금, 미지급금 여부, 그리고 거래 여부, 그리고 정렬 방법 등으로 필터와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전체를 하신 후에 정렬 방법을 과거 순으로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거래처를 입력한 시간의 반대 역순으로 이렇게 과거 순부터 거래처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최신 순으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최근에 입력했던 거래처부터 상단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 유형도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가 포함된 거래처만 보시길 원하신다면 거래 유형에서 매출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매출이 가능한 거래처들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이기 때문에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입이 가능한 거래 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매입이 가능한 거래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금과 미지급금 여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거래처를 만들 때 미지급금, 미수금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있습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거래처만 나중에 필터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남음을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남았거나 혹은 미수금이 남은 거래처들만 나타납니다. 반대로 외상 내역이 전혀 없는 거래처만 보고 싶다 하시면 해당 옵션에서 없음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빵인 그런 거래처만 나타납니다. 거래 여부는 실제적으로 삭제는 하지 않았는데 거래가 잠시 중단되거나 어떤 내부 사정에 의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옵션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는 것이고요. 이 기능은 거래처에서 이 거래 여부의 플래그 값, 이 거래 여부의 온오프 스위치에 한해서 동작을 합니다. 수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누르고 거래 여부가 거래 중단인 거래처들만 필터를 해서 보고 싶을 경우에 거래 중단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옆집 거래처라는 조금 전에 이 거래 여부를 오프로 돌려놓은 해당 거래처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거래처에 관련된 기본적인 액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